연인의 집착으로 힘드신가요? 연인의 습관처럼 반복되는 이별 통보로 힘드신가요? 오늘은 불안형과 연애 잘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더 딥한 이야기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불안형은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거거든요. 나는 부족하구나, 사랑받기에 충분치 않구나 하는 느낌을 자주 받은 거죠. 연애를 시작하고 이제 연인이랑 애착관계를 딱 맺게 되면 그 어렸을 때 부모에게 느낀 그 느낌처럼 자신은 위축되고 연인은 엄청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가 두려울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 험난한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연인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과의존하는 그런 관계 방식을 택할 수가 있어요. 이 의존을 하는 불안형 본인도 힘들지만 의존 대상이 되는 여러분들도 참 힘들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도 불안형 연인의 자존감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연인의 자존감이 올라갈수록 나에게 과하게 의존하는 일도 줄어들 거예요. 자존감 지킴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궁금해 하실 수 있죠. 내가 뭘 받고 싶은지 생각해 보면 돼요. 연인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말로 자주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구체적인 표현이 더 좋답니다. 너는 한 번도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없네. 생각보다 약속 시간 지키는 게 되게 힘든 일인데 그런 널 보면은 난 진짜 존경심이 든다. 뭐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애정 표현들 같은 거요. 너는 이렇게 언제나 빛이 나냐? 너는 언제 봐도 이렇게 사랑스럽냐? 이런 이제 표현들도 자주 해주시면 좋죠. 두 번째는요. 불안형이 집착을 한다거나 톡으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상처받고 화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잠깐 멈춰서 그 연인의 이면의 욕구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대방이 나를 막 공격하고 비난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죠. 우리가 공격받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가드를 올리게 되고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맞서서 공격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면 무시하거나 냉소적인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애인이, 내 연인이 어떤 욕구가 미충족돼서 마음이 상한 걸까?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는 나에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않아서 좌절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전에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연인의 민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이거를 이제 디코딩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언어적 표현,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황이 악화가 되니까 코딩을 풀어서 그 이면의 마음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좀 연민, 관용적인 마음들이 생길 거고 부드럽게 내가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진짜 집착 좀 그만해. 숨이 막힌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친구들이랑 12시까지 놀았던 게 너가 느끼기에는 너보다 친구가 우선이었던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서운했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주면 불안형도 진정이 되면서 자신의 감정과 거리를 좀 두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점점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감정과 하나가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감정이 이제 파도처럼 나를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파도에 내가 잡아먹히면 그 감정 이꼴 팩트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마음에 압도가 되면 그 불안감 자체가 연인이 날 떠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 보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불안형의 마음을 읽어주면 감정에서 이렇게 거리를 좀 둘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친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건
날 안 사랑해서야, 나한테 질려서야, 내가 매력이 없어서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니 좀 더 놀고 싶었겠지 라는 생각을 품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 불안형 연인이 스스로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불안형은 비일관적인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따라서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사랑을 받고 있더라도 항상 불안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 사랑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마음이 뿌리가 깊은 마음이거든요. 따라서 이 새롭게 맺은 애착 관계인 연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관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는 관심과 애정, 사랑은 불안형을 획득된 안정형으로 애착 유형의 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관성 있는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연락의 횟수라든지 연락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루틴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 불안형 내담자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루에 연락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다. 나도 바쁘다.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약속한 그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연락만 딱딱 지켜주면 정말 안심하고 내 일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정하고 그건 딱딱 지켜주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인데요. 불안형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감이 올라오면서 불안 버튼, 분노 버튼이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감정을 최대한 빨리 진정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 의심, 불안감이 급속도로 커져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런 불안감이 들면요. 생각기차라는 걸 타게 돼요. 한 요만큼만 가면 되는데 그 기차가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우주까지 갑니다. 생각이 막 뻗어나가요. 굉장히 극단적이고 파국적인 생각까지 하는 거죠. 왜 연락이 없지? 사랑이 식었나? 식었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게 확실해. 그럼 나도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요. 그리고 그 우주까지 간 생각을 담아가지고 문자 폭탄을 날리기도 하고 이별 통보를 하기도 하고요. 분명 다음날 일어나면 후회할 톡들이거든요. 서로가 상처받는 것도 당연하고요. 빠르게 불안형의 불안감만 진정시켜준다면 꽤 안정적으로 즐겁게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연인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잘 만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배려해주고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도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들이 쌓여서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내가 소진이 된다. 나도 좀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내 마음을 먼저 돌봐주세요. 내 마음을 케어링하고 회복시켜야 내 마음에 이제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야지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다시 또 배려하고 맞춰줄 수도 있는 거죠. 혼자서는 어려우면 연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불안형과 연애 잘하는 법 4가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적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원하시면 밑에 있는 고정 댓글에 영상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